워크이즘, 그러니까 워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깼다, 뭐에 대해서 깨어났느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역사에서 깨어났다. 이게 이제 뭐 굳이 제가 이제 이해를 좀 시켜드리자면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예, 그 뭐 파란 알약, 빨간 알약 하면서 뭘 먹을래? 빨간 알약을 딱 먹었더니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기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예, 조종당하고 있던 배터리 같은 인간 중에 하나였더라. 아, 이놈의 기계들을 갖다가 물리쳐내고 인간이 정말 주인이 되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미국이 참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나서 알고 봤더니 와,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나쁜 나라였고 사람들은 인종차별해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고 지금까지도 그런 인종차별을 계속하고 있는 아주 흉악한 나라구나. 야,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정말 무서운 놈들, 막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깨어난 사람들, 여기 사실 이 깨어났다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뇌가 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당신 뇌가 털렸다, 너는 이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워크이즘이 오히려 반대로 이 워크이즘을 만들어낸 건 결국은 좌파들인데, 이 좌파들이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좌파들의 행동이 이 히스패닉계 유권자들로 하여금 트럼프를 더 지원해주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조사를 내놓았는데, 퓨 리서치 센터는 히스패닉 커뮤니티 쪽에 굉장히 그 전문성이 깊은 그런 설문조사 단체, 연구조사 단체이죠. 그런데 사실 약간 좌편향적인 단체가 분명합니다. 퓨 리서치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수 민족들, 이민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참 희한하게도 한결같이 좀 좌편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사실 진짜 소수민족들을 돕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소수민족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로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불법 치료자들 도와주는 것만 너무 포커싱하고 있어,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정작 지금 미국에서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배려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자기 비판적인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퓨 리서치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요, 2020년 선거 후 통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계층에서 2016년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끌어냈다라는 그런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에는 46%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2020년에는 그것이 47%로 1%포인트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분별로, 이게 이제 종목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92%에서 94%로 지지율이 2% 더 올라갔고, 그럼 뭐냐면 지난 4년 동안 잘했다라는 이야기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주의 개신교도 사이에서도 77%에서 84%로 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복음주의 개신교 유권자들이 보았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던 거죠. 4년 동안 임기 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거듭 태어난 그런 기독교인이었나 보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가 4년 동안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겁니다. 시골 지역의 유권자들은 59%에서 65%로 지지율이 더 올라갔고요. 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친 정책 덕분에 상당히 많은 그 혜택을 본 경우죠. 백인 여성의 경우에도 2016년에는 47%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던 층이었는데 2020년에는 53%로 그 지지율이 올라갔다. 30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에도 28%에서 35%로 올라갔다. 젊은 층의 유권자들도
과거보다는 물론 이제 그것이 절반을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젊은 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였던 지지율이 35%로 올라갔다. 이런 것 변화들이 지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패닉 유권자층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28%였습니다. 2016년도 선거 때. 2016년도에는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 표를 받는데 실패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2020년 선거에서는 38%로 올라갑니다. 무려 10%포인트가 껑충 뛰어오른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이 워키즘 어떻게 해서든 깨어나라. 해가지고 야, 너 소수계, 너 소수민족이지.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안 된다. 저런 사람은 반이민 정책 펼치는 저런 사람들은 다시 집권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라의 그런 내러티브를 펼쳤던 것이 바로 민주당 좌파 인사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사람들이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그 능력은 그것이야말로 인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능력인데 그것은 내가 많이 배워서 혹은 뭐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혹은 뭐 비싼 밥을 먹어서 생기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이 퓨 리서치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대학 학력 이상자인 사람들은 좌파 쪽이 좀 더 많다. 학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그러면 우파가 더 많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반드시 좀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왼쪽적인 그 좌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그쪽이 더 고급스러운 생각인 거고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우파하고 뭐 이러느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거는 학력과 지성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민주당 쪽의 프레임이다. 이 통계가 나온 거니까 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학 학력 이상 학교 공부를 더 많이 한 이른바 그 가방끈 긴 사람들이 좌파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좌파가 되느냐? 많이 배워서 좌파가 되느냐? 많이 배우긴 많이 배웠죠. 뭘 많이 배우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대학에서 좌편향적인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교육 과정 안에 학부모들이 개입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국에서 난리들 아닙니까? 51개 지역에서 130명의 교육위원들 소환하는, 리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 일선에 참여해서 교사들한테 이건 가르치지 마시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그런데 대학은 그게 안 되죠. 대학은 그렇게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간섭받는 것을 매우 모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른바 상하탑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거룩한 거의 마치 성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좌편향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좌편향적인 교육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좌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가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보수적인 생각을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젊은이라면 매우 훌륭한 젊은이인 겁니다. 5만 가지 정보들을 접수하면서도 자기 지조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홀딱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뭐 미안한 얘기지만 막말로 대학생이라고 해봤자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들이 사회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는 게 없는 거죠. 아는 게
자기네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밖에는 지금 아는 게 없는 그런 나이대의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받고 있느냐. 더군다나 대학생이 됐을 때 받아들이는 정보는 초중고등학교 때 받아들이는 정보하고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뭐 때문이냐 하면 이것은 내가 주입받는 교육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내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다라고 그 교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느끼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말을 듣던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은 갑자기 아이들이 뭐 좀 나사가 풀린 것처럼 말을 듣지 않고 부모한테 대드는 모습들을 미국 사회에서는 좀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뭐 훨씬 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계속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탈선을 한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학에 가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독립된 공간에 그런 좌파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딱 내걸어 놓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에 너희는 간섭하지 마라고 아예 울타리를 탁 쳐놓고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더 좌편향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다 당연한 건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왼쪽을 지지하고 잘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들은 오른쪽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끔 이상하게 말을 묘하게 지금 뉘앙스를 만드는 것이 이게 좌파들의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작업이다. 이건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젊은이들이 지금 상당히 깨어나고 있다는 좌파가 지금 정권을 잡고 실제로 일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영 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히스패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패닉계도 지금 아시안계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안계도 지금 이제 아시안 증오범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좌파들 이 극진 좌파들이 어떻게 해서든 아시안층의 이 심리를 지금 흔들려고 합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라는 프레임을 지금 갖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중국을 비하 발언해서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별의별 누명을 다 씌우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왜? 우한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 나온 거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갔는데 지금 아시안 증오범죄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좌파들의 지금 프레임으로 보인다.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물론 인종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나 그리고 역사상에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화하는 것은 지금 좌파들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일 것이다. 저희가 지금 알고 이런 문제들에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